네, 뉴스 신세계. 오늘 시사인 김동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예, 오늘 뉴스 알아볼까요? 자,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의 박민영 국힘 미디어 대변인을 고소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 예. 비하성 발언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는데요. 예. 시각장애인인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이 자당의 예. 박민영 대변인을 경찰에 어제 고소했습니다. 네. 이 박 대변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장애인을 겨냥한 비하성 예. 발언 그리고 혐오성 발언까지 이어갔던 문제가 불거졌고 여기에 대해서 이 허위사실 유포와 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를 한 건데요. 예. 이 관련해서 이제 본인 입장을 좀 정리한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 예. 김혜지 의원이요. 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복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우리 예. 정치가 더 나은 기준을 세우고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예. 조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그 당시 이제 문제가 됐던 발언들에서 특히나 조금 논란이 된 게 예. 김 의원을 겨냥해서 예. 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다라고 예. 말을 했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및 특검 표결에서 이제 김혜지 의원이 찬성한 것을 예. 두고도 이 배은망덕하다와 같이 어떤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문제가 지금 불거졌습니다. 예. 그 자기 당의 대변인이 자기 당의 어떤 장애를 가진 의원을 향해서 이런 네. 어떤 막말을 퍼부어서 문제가 된 건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작 별로 뭐 별것 아니다 이런 식의 반응 같습니다. 특히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지 예. 않겠습니까? 인사상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예. 그리고 예. 이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 있는 사람이 어떤 발언을 예. 했느냐가 중요할 예. 텐데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표현을 예. 했습니다. 굳이 자그마한 당내에 있었던 일이다. 이를 예. 갖고서 언론이 지나치게 과대 반응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당내에선 지금 당대표가 엄중 문책을 했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원내대표인 내가 뭐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서서 이제 장동혁 당대표가 사표를 지금 반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박민영 대변인의 사표를 반려했고 네. 또 엄중 문책을 했다라고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좀 여파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당내 의원들도 오늘 이제 각종 이 발언들을 조금 보면은 네. 당내에서도 이 발언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무래도 당 지도부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그렇습니다. 보이냐 할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별일 아니다라는 식의 반응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엄중 문책을 했는데 사표는 발열한다. 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엄중 문책이라는 부분도 어쨌든 전달된 내용이긴 한데요. 예. 사표를 받지 않는 부분들도 지금 현재 장동혁 당대표가 이제 아무래도 그 보수 우파 특히나 극우 쪽의 어떤 시선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서 거기에 어떤 여론들을 조금 감응하는 것 네.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인권에도 진정 접수됐죠. 예, 그렇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직접 진정을 접수한 건 아니고요. 예. 그 관련해서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 3건 정도 인권위에 접수가 됐다고 네. 합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인권 침해 그리고 차별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3건의 진정이 접수됐다라고 하고요. 또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이 지금 관련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총연맹은 네. 이제 어제 성명을 내서 명백한 차별 발언이라고 지적을 네. 했고요. 또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는 이 특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동등한 참정권의 실현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특검하고 내란 재판 좀 짚어볼까요? 예. 윤석열 씨에 대한 재판 있었죠, 오늘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이 워낙에 예. 많아서 그렇죠. 예. 복잡할 수 있는데 갑니까, 김 기자는? 예, 저도 이제 예. 종종 들어갑니다. 예. 지난주에도 한번 보고 예. 실제로 이 관련된 발언들이 이제 법정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예. 이제 보도가 되잖아요. 예. 현장에서도 이제 직접 질문을 예.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질문들의 내용들도 상당히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좀 지금부터 설명해 주시겠지만 말입니다. 네. 김 기자가 직접 본 어떤 윤석열 피고인의 인상 비평은 어떻습니까? 예. 물론 이제 기자가 예. 어떤 인상 비평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예. 뭐, 그 가능하죠. 예. 재판의 현장에서 조금 이제 다른 재판들도 뭐 기자면 들어가 보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다른 풍경은 뭡니까? 이
직접적으로 변호인들에게 어떤 일종의 지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에 이제 홍장원 증인이 나왔는데 그 어떤 발언이 나올 때마다 실질적으로 변호인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는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고, 이제 기사에는 정확한 어떤 텍스트로 이 발언만 나오고 또 그렇습니다. 영상에서는 이제 좀 편집이 되잖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마치 재판을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때 이제 변호를 한 대 모아서 마치 코치로 활동하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어서 이게 이 정상적인 재판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저는 좀 물론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거나 유튜브에서 직접 요즘엔 그래도 영상이 좀 나오니까요. 그걸 보면 제 느낌은 그분은 항상 그랬지만 말입니다. 어떤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무슨 주장을 하는데 너무나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들을 그걸 탄핵 심판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더만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 좀 재판이 다른 재판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직접적으로 이제 증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뭐 가령 곽종근 증인에게 실제로 이렇게 저도 봤습니다.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해석으로 이제 유도하는 질문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게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 증인들의 감정에 조금 동요를 일으켜서 사실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증언들도 조금씩 나왔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한동훈 관련한 발언도 그 재판에서 실제로 나온 겁니다. 보통 기자들이 그 공소장에서 보통은 혐의를 이해하고 거기서 기사를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기사들도 좀 최대한 잘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객관적이고. 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위협 사격을 언급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력 순찰 또는 이제 위협 사격 등을 언급했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은 아닙니다. 다른 재판인데. 여기에 이제 대통령 경호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이후에 그리고 2차 집행이 이제 1월 15일이었고 1차가 이제 1월 3일이었습니다. 그러면 1월 11일에 실제로 오찬이 있었다고 해요. 그 오찬에서 그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고 또 언급했던 내용들이 이제 법정 증언으로 나온 겁니다. 경호처 경호정보부장 김아무개 경호정보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오늘 했던 발언 중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티면 다 해결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실제로 이게 정확하게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라고 육성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러한 조서들이 지금 재판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위력 순찰, 그래서 이제 총기를 휴대하고 다니면 좀 부담스럽고 함부로 못 들어올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다라는 증언도 나왔고요. 그리고 공수처나 경찰들이 하는 이런 과정은 다 불법이고 수색이 금지된 구역에 오는 것은 다 위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하는 것은 이제 정당한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도 계속해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위협 사격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나왔지만 오늘 증인으로 나온 김 부장 같은 경우에는 2차 영장 집행 당시에는 이 영장 발부 판단을 내린 사법부가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부의 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지금 사후적으로 보면 전혀 사실관계랑 부합되지 않는 얘기들, 부하들한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확신을 가지고 떠드는 그런 모양새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요새를 지키는 이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 지침을 하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불법적인 명령을 이렇게 하면서도요. 이것이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어떤 합법적인 법 집행 과정에 대한 저지를 법률을 상당히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검 소식 하나 더 살펴볼까요? 황교안 전 총리가요. 당시 대통령실과 비상계엄 당시에 연락한 기록이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죠. 그런데 이 황교안 전 총리가 이 비상계엄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지금 특검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황 전 총리가 계엄 당시 상황을 이 당시 이제 김 전 수석으로부터 파악하고 내란 선동에 나섰다고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건데요.
당시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도 체포하라.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작성된 전후로 이런 통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내란을 선동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요. 그 김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황 전 총리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서 또 차관까지 맡는 등 이 황 전 총리를 보좌했던 이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한번 기각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특검은 이제 재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황 전 총리의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시 한번 불러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이 의심하는 거는 이 황 전 총리가 직접 통화를 하면서 대통령실과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한 뒤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란 선동하는. 네, 그 과정에서 정보가 오갈 수밖에 없는 통화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속 필요성 부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될 사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외환 부분도 조금씩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재판이 3개 정도 걸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작하지 않은 재판이 이제 세 번째 일반 이적 혐의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구실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켜 사실상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라는 일반 이적 혐의로 지난 10일에 기소가 됐는데 보통 이제 기소가 되면 이제 공소장을 보통을 참고를 해서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고 앞으로의 재판은 이 혐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혹은 이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할 것인지가 보통은 언론 보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 기밀 사항들도 좀 담겨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공소장 기사들이 바로바로 나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보도가 조금씩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김용대 드론 사령관의 발탁 과정이 공소장에 좀 명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이적 혐의 공소장에 이 김 전 사령관이 드론 사령관으로 취임하게 된 과정이 좀 이례적이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이 이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좀 포착됐었다. 이런 언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 또 다른 보도들을 좀 참고해 보면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지난해 11월 그러니까 비상계엄 직전이죠. 이때 당시에 북한 오물풍선을 타격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에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방첩 부대장들로부터 1일 동향 보고를 좀 받았다. 당시에 이 오물풍선을 날릴 가능성을 상중하로 평가를 하고 이 정리한 보고를 일종의 단톡방에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건데 비상계엄이 딱 2주 정도 남은 상황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서 군사작전을 좀 감행하려고 했었고 또 이런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첩 부대장들을 동원했다. 이게 지금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드론 사령관 발탁 과정이 좀 이상하다.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그 드론 사령관 김용대 사령관이 발탁되는 과정에서 원래는 이제 그 어떤 자격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격 요건들이 조금 부족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전에 이제 추천인 명단이라고 있습니다. 장군 인사실에서 이제 적합하다고 뽑은 후보들이 따로 있었는데 실제로 이 중에서 뽑힐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그 중간에 이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이 그 장군 인사실에서 나왔던 명단과는 다르게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박 전 총장이 이 만난 다음에 기류가 좀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소장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 측면에서 보면 가장 자격이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특검이 생각하기에는요. 사실은 후보군에서 이제 언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굳이 발탁을 한 이유는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뭐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이게 여인현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이 사실상 중간에 좀 개입한 의혹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 불법적 명령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골라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김 전 사령관이 실제로 지난 4월에 이제 지난해 4월에 취임 이후에 별다른 좀 연이 없었던 김 전 차장을 직접 찾아가서 진급 인사
단사를 또 남겼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팀에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그 김 전 사령관이요. 네.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 이건가요? 그러면? 특검에서는 예.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계엄까지 내다보고서 한 건 아니다.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예.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예. 김용대 예. 사령관에게요. 예. 다만 이 무인기 비행 사실 은폐와 관련해서 예. 허위 공문서 작성 또 예.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죠. 아, 그러니까 그 무인기를 날렸는 사실은 분명히 알면서도 네. 그거를 거짓말로 그쪽에 일부러 침투시키지 않은 것처럼 발표했다 이건가요? 허위 공문서 작성 예. 부분이 좀 지적되어 있었고요. 예. 사실 이게 이제 뭐 모든 것을 알고서 진행됐던 거 아니냐라는 형태의 수사가 진행이 되긴 했는데 예. 일단은 지금 기소 과정에서는 예.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면서 예. 선포 목적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실행했다. 예, 실행만 했다. 이렇게 예. 좀 정리가 되는 계엄과의 연계고리까지 사령관은 파악한 건 아니다. 네, 거기까지 입증을 못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랬거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김영현 전 장관은요. 재판에 안 나오고 있죠, 요새.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그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는 예. 재판들이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예. 오늘도 원래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있었어요. 예. 이제 재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 그 재판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군인들에 대한 예.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군사법원에서 관련자들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곽종근, 문상호, 여인영, 예. 이진우 전 사령관들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증인 출석 요구를 이제 받았지만 예. 불출석했다고 해요. 불출석 사유서에서는 이 건강상 문제가 있다. 형사소송법상 이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예.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오늘 부과를 예.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증인 채택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다음 달 9일에 다시 소환해서 증인 신문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 증인 신문에 좀 불출석을 해서 예. 과태료를 또 500만 원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연이은 불출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침 내일이 재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내일이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 예. 이제 다음 바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는 세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불출석하겠다라고 예. 지금 의사표현을 한 상태고 김용현, 이상민 두 전 장관은 일단 내일은 출석은 하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또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문제 여기를 이제 선동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관은 오늘 오전 전 목사에 대해서 특수 건조물 침입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교사 혐의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출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말을 했나 보니까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광화문 운동을 7, 8년간 하면서 경찰과 부딪히거나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왔다. 본인은.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는 어떤 사건 사고가 없었다라고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심리적 지배로 난동을 부추긴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아니 보통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는 게 어떻게 가스라이팅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또 난동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다라면서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 좌파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 결국 나를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구속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조사를 들어갔는데요. 현재 경찰은 그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현재 전 목사가 이제 부추긴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조사를 마친 뒤에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 네,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서울시장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계속되는데 한강버스 문제와 관련해서요. 천준호 의원은 고소했다고. 이건 뭔 내용인가요? 서울시가 천 의원을 상대로 고소하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천 의원이 현재 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 단장 역할을 맡고 있죠. 그러면서
은폐된 사고가 존재하고 예. 그 사고를 제보했던 관계자 말로는 처음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서울시 내부에서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다. 예. 이런 발언을 오늘 방송 중에 한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고 예. 있다라고 하면서 즉각적인 고소 조치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 이제 천 의원 같은 네. 경우에는 이 서울시가 적반하장식 대응을 하고 있다라면서 유감을 지금 표명을 또 했는데요. 네. 근거 없는 고소 고발전으로 이 사고 은폐 관련한 비난 여론을 회피하고 또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네.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제보자 색출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잡음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한 발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현재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많다 보니 네. 특히나 지금 주목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이 한강버스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 관련된 제보를 계속 받아가면서 네. 발언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고층 빌딩 논란 종묘 앞에. 네. 이거는 논란이 계속됩니다. 이것도 예. 시뮬레이션 들고 나온 것도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예. 오늘 이제 관련된 시뮬레이션 사진을 하나 네. 들고 나온 겁니다. 네. 서울시 의회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을 해서 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종묘 앞에 예. 세운 사구역 재개발 논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뭐 전혀 그렇게 뭐 압도적으로 예. 눈 가리고 숨 막히게 하고 뭐 길을 누를 정도의 이 경관은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모습과 여기에 이제 빌딩들이 실제로 그 최고층까지 세워졌을 때 가장 예. 높은 층까지 빌딩이 세워졌을 때 이 나무 너머에 있는 빌딩이 얼마나 튀어나와 있는지를 굳이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보여준 거예요. 네. 사진이 두 장이 있습니다. 네. 뭐 현재 사진과 그다음 시뮬레이션하는 네. 결과 사진. 네. 그런데 결과 사진에 어쨌든 등장은 해요. 네. 등장은 하는데 이게 워낙에 이제 보통 광각 카메라로 찍으면 네. 넓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라서 사실 이게 이 장면을 두고서 이 정도는 길을 누르진 않는다라는 형태의 주장을 어쨌든 이 결과치로서 서울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세운 사구역 재개발 계획을 비판했던 네. 김민석 국무총리도 겨냥을 하면서 네.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있어서 뭐 부처 이기주의나 부처 간 갈등 충돌이 있을 때 중간자적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중립을 지켜라라는 그 메시지를 보낸 상태입니다. 예, 그 시뮬레이션도 그걸 봐가지고 무슨 얼마나 어떤 종묘의 경관을 해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던데 네. 유네스코에서 하라는 검사하면 될 텐데 그걸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걸리면 그로 인한 금융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오세훈 시장이 아니 그런 논리로 그걸 안 하면 나중에 망쳤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특히나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리고 아니 그 국가 유적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시간이 걸려서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시간이 걸릴 동안 그걸 감안하지 않고 진행했다가 망가뜨리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한번 이런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일을 진행을 하고 나서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 서울뿐만이 아니고 이런 개발 사업들은 항상 그 오래된 도시들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의 논의를 거쳐서 결론이 납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사진 한 장 뚝 띄워놓고 이거 보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누굴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관련해서 이 공방들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이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인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